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가 언론을 손본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 자칭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이 조중동, 사실상 다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언론들을 주제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구독자님들 광화문에 계속 나와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에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국힘이 알아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끼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처절하게 지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매번 나갈 때마다 목이 쉬고 큰 감동을 하고 옵니다. 저도 20대이지만은 저번 토요일은 특히나 더 많은 20대 친구들이 온 것 같아요. 더구나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2030 보수 커뮤니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전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도층에게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영상 퍼날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는 뒤에서 선비질하는 국힘에게가 아닌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에게 커피 한 잔 사드리는 용도로 사용하겠고요.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월 20일이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처럼 미국 사회도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는 더 이제 빡세게 일을 할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는 이제 재선이 안 되죠. 왜냐면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5년도 아니고요.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임기가 정말 빨리 지나갈 거예요. 생각보다. 벌써 2년, 벌써 3년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갈 건데 거기서도 역시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넘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트럼프는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 상원 그리고 하원까지 다 장악한 상태고 막강한 권력을 이제 손에 쥐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쓸지가 이제 저희 우파 한국 우파들도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이 선거에 대한 부분, FBI 국장의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그런 임무를 앉혔다는 거,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여러분들 미국 대선 전에 기억나시죠? 진짜 누가 봐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동네 개가 봐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계속 이렇게 보도하고, 이 사태는 그 예전에 트럼프랑 힐러리가 맞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가 샤이 트럼프 이거를 못 잡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상 압도적으로 이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이겼었던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활용도 안 되는 한국 언론들은 그거를 똑같이 보도하고 있고, 얼마나 이번에 한국 언론에 실망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제 주변만 봐도, 당연히 해리스가 이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언론만 보니까. 그걸 똑같이 보도하고 있고,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저는 30%다 이렇게 발표하는 곳에서도 이제 봤는데 30%도 저는 적게 잡혔다고 봅니다. 분명히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튼간 이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여론조사를 틀린 신문사랑 상대 후보 인터뷰 편집한 방송사들 대상으로 막대한 소송을 걸고 이제 언론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먼저 지난달 대선 직전 공화당 우세 지역이죠. 아이오와주의 여론 동향을 잘못 짚은 지역 유력지 디모인 레지스터라고 하는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뿐만 아니라 CBS에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 인터뷰를 트럼프에게 좀 불리하게 편집을 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ABC 방송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해서 또 좀 명예훼손적으로 악의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도한 그런 언론사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이제 트럼프가 먼저 언론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일단 먼저 디모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아이오와주가 얼마나 이겼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3%포인트로 이겼습니다. 트럼프가.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압승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막 1% 차이로 막 이기고 막 그러는데 한 주에서 13%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다는 거는 엄청난 압승을 한 겁니다. 근데 대선 직전 11월 5일입니다. 예? 11월 5일 완전 대선 직전에 카멜라가 이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로 47%대 44%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언론을 손 보면서 여기를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요. 앤셀저라고 하는 베테랑 언론인인데 이 여론조사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먼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측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신문과 언론사들이 일종의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주장을 펼친 거죠. 잘못한 조사 결과 때문에 이게 압승할 지역에 선거 자금을 더 투입하게 됐고 유권자들도 속았다라고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특히 트럼프 측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금지한 이 법 조문을 인용을 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언론사들 아주 손보겠다라고 이제 나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BS 뉴스 같은 경우도 1,000억 달러, 무려 14조 6천억 원 가액의 소송을 대선 직전에 또 제기를 했고요. 완전히 이번에도 그 레지스터에 대한 유사한 법 조문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 중에서 언론사들이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둘 이제 항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백기투항을 하는 언론사가 나오고 있고 ABC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한테 또 소송이 걸렸는데 트럼프가 이제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219억 내고 ABC가 트럼프에게 완전히 항복했다, 백기투항했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사과문까지 내고 이런 상황에서 ABC나 뭐 이런 언론사들이 살리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지지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느껴야 돼요. 전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언론들이 한 100개가 있다고 치면 97개가 트럼프에 대해서 다 안 좋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무슨 뭐 정신 이상한 사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좀 과격한 사람 극우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상대 후보 사이의 보도에 균형 감각과 중립성이 무너졌다. 라는 어떤 목소리가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이것은 단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그 전 대선, 그 전 대선 그리고 모든 대선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 걸쳐서 트럼프를 항상 안 좋게 보도했었던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을 거예요. 제가 이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물론 이제 첫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이번에 CIA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신고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CIA 그제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VOA라고 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미국의 소리라는 곳. 거기서 이제 미국 연방정부 산하 언론사예요. 조금 기존의 언론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언론사에 누구를 앉혔냐 하면 바로 폭스뉴스 기자 그리고 앵커를 역임한 정치인 캐리 레이크라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이번에 미디어가 퍼뜨리는 것과는 달리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공정하게 방송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신 분인데 예전부터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공화당 공천도 받았었고 2022년에 애리조나주 주지사 그리고 8월에는 뭐 상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으나 탈락을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FBI에 대해서도 그 FBI 국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의 장들이 선거 부정을 어떻게 하면 좀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 쪽으로 많이 안 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주목해 보시고 이게 트럼프 정부의 뜻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것을 좀 파헤쳐 볼까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이게 공식적으로 트럼프는 계속해서 어떤 보수단체나 그런 곳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완전히 응징하겠다라고도 말을 했고, 또 이것을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완전 좌파들의 프레임이죠. 네, 그거를 정확하게, 아주 잘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한국 언론이고, 정말 문제 많습니다. 네. 이번에 조중동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권영세로 내정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제히 갑자기 냈고요. 이것은 뭐 내용을 봐도 별게 없어요. 그냥 국힘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뭐 이 정도만 나왔고, 뭐 근거가 없이 그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정됐다, 뭐 이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뭐 TV조선을 통해서 김재섭, 여러분, 김재섭이 비대위원장을 할 사람입니까? 김재섭이 유력하다라고 가짜뉴스를 또 냈고, 이런 언론사들, 그러니까 조중동 이런 곳에 휘둘리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내비쳐서 간보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조중동의 입김에 따라서 당이 휘둘리는 건지, 정말 이들이 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참 의아합니다. 이전에도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이를 아주 밀어주던 것이 어딥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이 조중동을 더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카이 데일리, 파이낸셜 투데이, 프리즌 뉴스 이런 데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조중동이 진짜 언론이나 뭐 그나마 괜찮은 언론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카이 데일리, 프리즌 뉴스, 파이낸셜 투데이, 이런 뉴스들이 훨씬 더 우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언론사를 조금 더 우리가 밀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언론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고, 더불어서 언론사에게 좀 휘둘리는 거를 넘어서 진짜 이게 결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권영세, 뭐 이런 김재섭 이런 뉴스들이 뭐 나온 지도 계속 됐는데요. 뭐 일단 조중동은 그렇다 치고, 저는 정말 이번에 화났었던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광화문 집회 정말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많았었던, 저는 정말 뭐 계속해서 광화문 나가고 있었지만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정말 화났던 게 뭐냐면, 이 MBC 뿐만 아니라 이 좌파 언론들이 광화문에 나온 인원들을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물론 MBC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똑바로 보도하라고 요청하긴 했지만,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어떻게 그런 대형 방송국에 대항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지만, 저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 저는 광화문 이제 집회 좀 앞쪽에 있었는데, 드론이 계속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찍는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거를 일본 방송사가 와가지고 드론 촬영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일본 언론들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특히 더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는. 네, 정말 대단하고요. 전 국민이 여러 나라 미디어에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안 좋게 하는 어떤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그런 데모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 문재인 때 정부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일본 언론에서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또 가지고 친일파라고 또 공격을 하겠죠. 이 좌파 언론들은. 뻔한 프레임질에 당하지 맙시다. 한미일 협력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지 뭐. 그럼 중국 북한이랑 협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언론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반성을 넘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좌파들의 그 머릿속을 바꿀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역시나 이 좌파 방송국 바꿀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파 방송국 밀어주고 스카이델리, 프레진 뉴스, 파이낸셜 투데이 밀어주고 이 좌파 언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콧하는 거, 그리고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절삭운동 하는 거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간 진짜 언론을 저희 같은 개인 보수 유튜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중도층에게 이러한 소식들이, 제대로 된 소식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거를 알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어서 유튜버를 하는 거고요. 네, 아무튼간 이러한 상황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켰고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12월부터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2025년 우리의 해입니다. 승리의 해입니다. 우리 이미 승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이었고요.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는 아스팔트에서 싸우시는 선배님들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